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까지 한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또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치열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바로 AI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신문기사나 뉴스에서 AI 기술이 우리 일자리를 위협할 거라는 소식을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정말 내 일자리가 없어질까?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하나? 같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3부작에 걸쳐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1부에서는 AI가 우리 직업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위협은 과연 어디서 오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AI 기술,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요? 자, 먼저 AI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AI는 바둑이나 체스 같은 단순한 게임에서나 볼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 비서, 유튜브에서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영상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 심지어는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을 돕는 AI까지, 이제 AI는 우리 삶의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AI는 텍스트를 이해하고 이미지를 생성하고 심지어는 여러분과 대화까지 나눌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AI는 놀라운 속도로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 반복 작업은 물론 데이터 분석, 예측, 심지어는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 같은 창의적인 영역까지 그 능력을 확장하고 있죠. AI는 과거처럼 미리 정해진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기계가 아닙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며 새로운 패턴을 발견하고 이전에는 없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생성형 AI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AI의 침투 사례.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제조업, 금융업, 교육 아니면 서비스업에서 종사하고 계신가요? AI는 이미 여러분이 종사하고 계신 바로 그 산업에 침투해 있습니다. 첫째로 제조업을 볼까요?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 자동화입니다. 제조업을 보시죠. 이제는 사람이 직접 하던 조립이나 검사 작업을 로봇이 대신하는 스마트 팩토리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로봇은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24시간 내내 일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자동차 공장에서 볼트를 조이거나 제품의 불량 여부를 육안으로 검사하는 일을 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역할은 로봇팔이 정확하게 볼트를 조이고 AI 비전 시스템이 초고 해상도 카메라로 불량품을 순식간에 찾아내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발전은 생산성을 극대화하지만 동시에 단순 반복 업무를 담당하던 분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됩니다. 둘째로 금융업을 보시죠. 알고리즘 트레이딩과 챗봇 상담이 있습니다. 금융업은 어떤가요? 복잡한 금융 데이터를 분석해서 주식 거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 그리고 고객의 단순 문의를 24시간 응대하는 챗봇 상담사가 사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은행 창구에서 단순 입출금이나 서류 작업을 처리하던 행원, 콜센터에서 고객의 단순 문의에 응답하던 상담원들의 역할이 AI 챗봇이나 모바일 앱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AI는 수십만 명의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에게 맞는 금융 상품을 추천하고 고객의 문의를 24시간 내내 응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셋째, 교육은 어떤가요? AI 튜터가 콘텐츠를 자동 생성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춰 맞춤형 문제를 제공하는 AI 튜터, 교사가 직접 만들던 학습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AI도 등장했습니다. 사례를 보면 학생이 틀린 문제를 AI가 분석해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유사 문제를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이미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교사의 역할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서 학생의 동기부여와 정서적 성장을 돕는 역할로 바뀌고 있죠. 넷째, 의료 분야를 보실까요? 진단 보조, 원격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AI가 환자의 MRI나 CT 사진을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는 것을 돕고 환자 맞춤형 치료법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사례를 보시면 AI가 수많은 임상 데이터를 학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의사가 놓칠 수 있는 미세한 병변을 찾아내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서비스업은 어떤가요? 무인화, 고객 응대가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접하는 서비스업에서는 무인 키오스크가 주문을 받고 로봇이 서빙을 하는 모습이 이제는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주문을 받던 직원은 이제 사라지고 키오스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배달 로봇이나 서빙 로봇이 등장하면서 배달원이나 서빙 직원의 역할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AI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규칙에 따라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에서는 이미 인간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업의 미래는 과연 절망적이기만 한 걸까요?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영역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창의성과 감성이 필요한 영역이죠. 1. 창의성 기반 직무인데 기획, 예술, 전략 같은 것들입니다.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과 답은 인간의 창의적인 사고에서 나옵니다. 사례를 보면 AI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를 담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여전히 예술가의 영역입니다. AI는 수많은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만들 수 있지만 고객의 숨겨진 욕구를 파악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기획하는 것은 여전히 기획자의 역할입니다. 2. 인간 중심의 감성 노동인데요. 상담, 케어 등의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며 위로하는 상담사, 노인을 돌보는 간병인,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처럼 인간 중심의 따뜻한 감성이 필요한 일은 AI가 쉽게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감정을 나누는 과정에서 신뢰를 쌓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니까요. 3. 복잡한 판단과 윤리적 결정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복잡한 도덕적,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나는 긴급한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AI는 수치적인 데이터로만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함께 고려합니다. 또한 재판에서 피의자의 심리를 분석하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역할도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관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AI는 우리의 직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직업의 성격을 바꾸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 작업은 AI에게 맡기고 우리는 더 가치 있고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AI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AI는 마치 100년 전 전기와 같아서 모든 산업과 직업에 스며들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우리가 전기를 잘 활용해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듯이 AI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면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 제2부에서는 여러분의 직업이 AI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단해보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설명란에서 PDF 요약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지한 고민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DF 요약본 직업 전환 가이드북은 설명란에 제공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